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임유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당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 인 당진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저도 매우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기업 및 협회 기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는 당진시와 충남연구원의 공동 주최 자동차 부품기술 사업화 협동조합의 주관으로 개최돼 당진시를 무대로 전환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및 논 OEM 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인사 말씀, 그리고 잠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기업혁신파크 소개 영상 시청 및 독일 테크 얼라이언스의 자동차 부품 관련 디지털 전환 플랫폼 소개,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발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종합 토론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진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테크 얼라이언스 아시아 태평양 세일즈 총괄 리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자동차 부품협회 EMPTA 협회이사 제프 리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솔리드 코퍼레이션 샌드리언 버헤드 커윤 운영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자동차 부품협회 VAA 협회이사 러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협회 GIA-MM에서 쿠사리오노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아스트라 오토파츠에서 마케팅 팀장 이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대만 푸딩창 인더스트리얼 코퍼레이션에서 천 지엔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대만 푸딩창 인더스트리얼 코퍼레이션의 CEO 로 웨이슌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송혜연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류 산업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물류 전문 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조무영 상근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창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자동차 부품기술 사업화 협동조합 김석원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기업혁신파크의 앵커 기업인 SK렌터카에서 이현선 통합물류센터 개발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을 대변해주고 계신 당진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의회를 이끌고 계신 당진시 의회 김덕주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진 당진시 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상화 총무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당진시 의회 김봉균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서영훈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 개발위원회 최여창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시정 주요 정책 제안 및 자문을 맡아주고 계신 이범재 정책자문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최현희 정책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엄중섭 정책자문위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유경 정책자문위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 당진, 생동하는 당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오성환 당진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관련 기업들과 기관들에서 많은 내외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영상 화면으로 대신해서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오성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에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국제 세미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참석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민정 충남연구원 박사님, 김석원 자동차 부품기술사업과 협동자 이사장님, 조무영 물류협회 부회장님, 당진장님 당진을 방문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의 기업혁신파크는 2월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정을 해주시고 자동차 관련 모빌리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혁신파크가 앵커 기업을 토대로 해서 당진의 자동차 모빌리티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우리 김석원 우리 부품협회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우리 김석원 회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또 미국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독일, 또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협회 관계자 또 기업분들한테 당진을 방문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당진을 소개하면 당나라 당자 나루진자예요. 통일신라시대 때 당진, 일본에도 부산 건너 후쿠오카 옆에 똑같은 당진이라고 있어요. 인구도 똑같아요. 17만, 거기도 17만. 이 모든 문물이 이 우리나라에 당진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했죠.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 수천 년, 한 300년 전에 이 모습이 이제 당진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든다면 서양
이 항만 중에 인천항은 포화 상태고 평택항은 이미 끝났고 개발이 목포 군산항은 물통량이 있고 앞으로 서해안 물통량이 책임질 때가 당진 또 산업철도도 다 연결되고 앞으로 당진이 서해안에서는 제일 발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발전할 거로 이렇게 보고 현재도 제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의 충남의 50% 이상 당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당진에 투자하면 돈을 다 벌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기업들이 당진에 중소기업들이 투자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계기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직 인사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덕주 당진시 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진시 의회 의장 김덕주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당진에서 그 세미나를 같이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공직사회를 해봤었는데 이런 국제 세미나가 당진에서 개최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30년을 공직사원으로서 이런 것을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사를 크게 준비하신 오성환 시장님, 또 한국 자동차 협회, 또 충발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분들께 힘찬 박수 좀 쳐주시죠.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김명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7분이 많이 오셨네요. 고맙고요. 또 김 부시장도 같이 오셨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 눈부시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눈부시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또 세계 5대 강국의 생산 5대 강국 수출 상위권에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는 탄소 중립 친환경 때문에 지금은 수소 또 전기차 가스차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데 이 분야가 또 자율주행차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이런 데에 과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과제를 담아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 또 자동차 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오성환 시장께서 말씀했듯이 기업혁신 파크 모빌리티 이 분야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조성한다고 지정해 주는 만큼 앞으로 당진시가 자동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여러 교통부라면 당진시가 그 위치적으로 보면 중심이 아닌가 보면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당진에서 개최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아주 성공리에 개최돼서 당진이 그 중심지에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충남도 의회 당진시 지역구 도의원님들께서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충남도 의회 이원식 의원님 그리고 홍기후 의원님의 축사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애프터 마켓 관련 국내의 협회 기업들이
함께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앞으로 당진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하면서 준비해 주신 당진시 계획팀, 충남연구원을 비롯하여 기업혁신파크 협약기관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다른 일정으로 오늘 참석은 못하지만 충남도의회 당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지역구 충남도의원 홍기우입니다. 당진시는 충남의 성장을 견인해온 주요 시군 중 한 곳으로 걸출한 국가공무사업들에 선정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선정된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인 당진기업 혁신파크는 전국적으로 4개 지자체만이 선정된 매우 의미 있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기업 SK렌터카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물류 산업을 충남의 대표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 당진의 미래상을 제시한 내용은 충남의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진 국제 세미나는 기업 혁신파크 선정 이후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관련의 협업이 중요한 2단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오늘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진 기업 혁신파크 선정을 맞아 성장형 도시 당진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며 참여해주신 국내외 협회와 기업인 여러분, 발제자, 토론자, 준비해주신 당진시청, 충남연구원 당진시 협력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예정된 일정으로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충남도의회 당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영상 축하 메시지를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기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비치된 피켓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진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의 결의를 다지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비치된 피켓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혹시 뒤집어서 들지는 않았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켓을 거꾸로 드신 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요. 내가 피켓을 올바르게 잘 들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인 당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다 함께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모두 다 파이팅 하면서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에 함께 해주신 내외빈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도시 당진을 위해서 모든 참석자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소지하고 계신 피켓들은 좌석 아래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단체 사진 촬영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진시 모빌리티 기업 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영상을 통해서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도시 당진시 모빌리티 기업 기술 체험이 어우러진
당진시 기업혁신파크를 주목하십시오. 당진시 기업혁신파크. 지난 2월 26일 15번째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진시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모빌리티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진시 기업혁신파크는 SK렌터카를 앵커 기업으로 모빌리티, 물류기업이 직접 하는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복합단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1단계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는 전국 각지에 있는 고객들에게 차량을 원활히 공급하는 물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 및 유지 보수는 물론 차량 시승과 고객 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허브 컴플렉스로 거듭날 예정이며 2단계 모빌리티 혁신 복합단지는 제조와 물류의 혁신을 선도할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기업 및 지원기관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혁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빌리티 복합 문화단지는 모빌리티 관련 문화, 체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당진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중부권의 자동차 관광 명소로 육성될 계획입니다. 급격한 미래차 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당진시가 모빌리티 기업혁신파크를 무대로 자동차 물류 산업의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당진시 기업혁신파크. 네, 모빌리티 기업 혁신 파크가 조성될 생동감 넘치는 당진시의 모습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테크 얼라이언스 소개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데이터 기업인 독일 테크 얼라이언스 아시아 태평양 세일즈 총괄 리우님으로부터 디지털 전환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Dangjin City, Dangjin Shizhou, Mr. Oh Seung Hwan. Thank you.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Cheongnam Yongguwon. Sorry. Thank you.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Auto Parts Cooperative, 자동차 부품 조합. Thank you, Mr. Kim Sok-won. 감사합니다. So I will briefly say about Asia Pacific, about the ecosystem, about the services that we provide to bridge the Dangjin city or the Korean parts manufacturers to the world. Of course, Southeast Asia as well. If you see this, in 1994, in Germany, we founded Tech Talk catalog. This is a remarkable effort by the people, by the industry player in that time, like Bosch, like TRW, like ZF, like Valeo in Germany. So in Europe, they have the understanding that we have to promote aftermarket industry. Okay, how we can promote aftermarket industry to be more efficient from parts manufacturing, from the brand building to distribution, to the workshops, to the car user, right? So then we founded a common language, a common standard for data, the digitalization. So we call a Tech Talk
standard. So Tech Talk standard means something that everybody will speak for the cars. Okay, we know the cars, we know the parts, and the parts connected to the car, and everybody speak the same language. After that, then we also build a system that we can connect from upstream to downstream by transactions. So you can buy parts in the platform. We call TechCom. We buy the company in 2000, TechCom in Germany. So then in 2012, you can see we have Tech RMI. What it means, we have a regulations in Europe that they have to open all the repair user manuals to the aftermarket workshops. So, for example, Mercedes-Benz, BMW, they make the cars. They also have to let all the workshop in the aftermarket to use their manual, the service. So then we have this system that can transfer the knowledge of repair, of maintenance of a car to the workshop, the aftermarket workshop. Then in 2013, you can see we combine the whole 3 modules, okay? The Tech Talk standard, the transactions TechCom from upstream to downstream, and the workshop repair manuals, the repair instructions. In 2015, we buy a company called Headlines. This company have a global vehicle in operations data. So we have more than 70 countries that we have sourced data from the government, from the industry to assemble the data together. Then in 2019, we expand to North America. We bought a company called JNB Soft. Okay, the North America using a different standard. We want to have a common language globally. So we expand our presence from one region to another region. Then in Asia Pacific, you can see we started 2006 in Australia. We started in Shanghai. We started in Korea 2017. Okay, so why we have so many data factory and offices in the region? We collect the data, we process the data, and we try to connect the industry in each country, in each region, to speak the same Tech Talk standard, Tech Talk language. So here today we have a special purpose, is to help Nanjing City and the manufacturers, the brands, for aftermarket in this region, in Korea, to expand the business to all the footprints that you can see, Kuala Lumpur, Bangkok, Jakarta, Taiwan. We have all the people here today you can see, and Vietnam, okay. So we help to connect, we are like a bridge, not just to assemble the data, process the data, we are as a bridge for digitalization, from upstream to downstream, from country to country, from region to region. So we are very happy to help the manufacturers, the brands in Korea, in Nanjing City especially, because we are here now. Thank you. To connect to Southeast Asia first, and also to connect to Europe, our stronghold in Europe, in Germany, and to connect to North America, a big market for Korean manufacturers. So you can see here the services that we provide in terms of data. We can see here the software application that we produce to connect the industry. Not only that, we also help whoever, manufacturers or brands, that want to go overseas, want to export. We try to connect you using digitalization and our platform to connect you to Southeast Asia, to Europe, to America. Also, we are helping Mr. Kim Sok Hwan. He has an ISM platform, okay, that also can be connected to Southeast Asi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So these are the countries we are active. We collect data, we process data, and we know how to do business in these countries. For the Korean parts manufacturers, brands,
we can have all the data to support you to go overseas. So how the data look like? This is like a description of a car. We describe the car using a common standard. So a car should have the models, the years, the engine, the transmission. So we make sure we can understand the car properly by these attributes. We also make sure our parts that we manufacture can fit into the car accordingly. We also describe the attributes of the products as like in this catalog. So we make the catalog. You can go in and have a look. We also make sure we connected to the whole ecosystem of the aftermarket industry. So from the parts manufacturers, the brands, the distributors, the workshop, the insurance, the fleets, so that we are able to speak the same language in our ecosystem by TechDoc standard. This is one example where we always talk to. For example, Indonesia. Today we have GIAM, Astra Group, right? Then you can see Astra Group here. This is the Indonesia ecosystem. So we understand each country that we operate in. We have presence, we have office in this country. We map it out. We know the ecosystem. We can help the Korean manufacturers, the brands in Korean, automotive, to go to this country. Another one is Malaysia. Today, we also have Malaysian Solid Company and MTA to present here. So to show the examples and how we connect in the ecosystem. So we can also bring our Korean parts manufacturers to go to each market. So in each country, in the ecosystem, we collect the data, we process the data, and we output the data to the catalog and to the platform. One of the platform is ISM. We call it e-platform. It's using our backend database to power the platform so that you can connect your parts to the rest of the world. Then the consumer, the car owner, the workshop, and the distributor in each country can find you using the same TechDoc standard. We also have a tools. We develop a tools to help parts manufacturer, the brands, to manage the product information in the database. Why we need a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Because we need to make sure the buyers in overseas understand the parts properly. So then we need to put the information properly in the TechDoc standard. In these tools, you can see there's a lot of functions that can help parts manufacturers and the distributors and the platform to put all the product information in one place that everybody can understand. So our ecosystem connect by this data digitalizations. So this is an example of where we connect the manufacturers, the supply chain, the distributions, and the workshops. We have a transaction system we call Trade Portal, actually original from one module called TechCom, connect to TechDoc catalog, and connect to transaction system for many-to-many solutions. In future, a system like platform like ISM can be also connected to this portal. From this portal, we can go to the distributor, to the buyers around the world. Okay, Southeast Asia, Europe, America, you can choose. So this is where we have already connected the customer that's already in our platform. Okay, it will be very easy for Korean parts manufacturers to sell parts around the world. Finally,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again to the organizer, to the city, Tangjin City, hosting us
And we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all the friends in the industry that come. We will always be very willing to help you for expansion into overseas market.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창근 교수님께서 자동차 산업 발전 역사와 전환기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근 교수님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 평가단 등을 역임.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글로벌 부문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창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창근입니다. KDI 대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전공이 경제학을 했고 또 경제학 중에서 이제 경제의 역사, 특히 산업 쪽을 했기 때문에 저런 좀 주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 산업이나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가장 좀 부가가치가 있는 말씀을 드리려면 어떤 걸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했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전히 좀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는 어떤 교훈들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동차 산업의 역사 속에서 경제학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들, 어떤 기업 내부의 조직, 그 다음에 기업과 특히 이제 그 부품, 오늘 그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그 서플라이어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기술이 바뀌어도 중요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왜냐하면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사를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 그 박사 논문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대공황처럼 이제 세계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이 20세기의 가장 이제 큰 불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챕터가 대공황 때 자동차 산업이 업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학교가 디트로이트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아시다시피 미국 3사 빅3의 그 GM, 포드, 그다음에 크라이슬러의 본사가 있는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런 그 미술관이 있는데, 저 미술관에 저런 큰 벽화가 3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저 그 벽화를 그린 사람은 디에고 리베라라는 그 멕시코 화가이고요. 아마 프리다 칼로라는 그 화가는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남편입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저런 거대한 그림이 있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겠죠. 얼마나 그 현대의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엮여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제 논문에서 이제 밝힌 건 뭐였냐면은, 대공황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불황보다도 심한 불황이었거든요. 그때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그 전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공존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자동차 모델들이 있었지만, 저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 위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예 사라져버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기업들은 대부분 그 럭셔리카라든가 굉장히 특수한 자동차 또는 맞춤 생산을 하는 자동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3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은 교훈을 이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발전시켜온 생산 체제가 자동차 산업에서 그
그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저 위에 있는 그림 4개가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어떻게 생산 체제가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19세기 중반에 총을 만드는 그 모형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표준화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미국에서 이제 표준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교환 가능한 부품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그것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조직이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학부 전공은 산업공학입니다. 그리고 조립 벨트,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이 결합된 거대한 이제 우리가 울산이나 이제 그런데 알고 있는 그 생산 체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생산 체제를 가지게 되고 여러 최종 조립하는 이제 그 포드 같은 회사와 여러 부품 업계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을 거두면 항상 사람들은 그 성공의 공식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70년대, 80년대가 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의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 저런 식으로 발전해온 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되느냐?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새로 그러니까 전체 이제 기업 수와 이제 새로 들어온 기업의 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기 인더스트리 쉐이크아웃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질서가 형성이 되면 그 질서를 중심으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과점 형태의 산업, 즉 몇 개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그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제 그 radical invention theory,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그 발명이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기술 표준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 기존의 그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말이 되는 이론은 두 번째 이론인데요. 많은 산업의 진화는 먼저 진입해서 경험을 쌓은 기업들에 의해서 기술적인 역량이 축적이 되고 그게 성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R&D를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위기가 닥치고 그것이 바로 저런 그 쉐이크아웃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패턴들이 보여주는 그 함의는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쫓아간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가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얼마나 그 R&D를 통해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이제 GM과 포드의 이야기인데 저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GM이 원래는 포드 자동차가 훨씬 효과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GM이 이제 그 1인자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저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가격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지표이고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을 합니다. 디자인을 굉장히 표준화하고 그다음 부품의 공급을 굉장히 효율화함으로써 저런 것을 가능하게 했었는데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차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느냐? 왜 앞서 나가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추격을 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은 이제 경영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그 질문이었는데요. 저 왼쪽에 나온 책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시스템의 승리다. 그러니까 포드는 경영자가 그 포드라는 창업자와 경영자가 굉장히 뛰어났지만 본인의 직관이나 아니면 개성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고 GM은 반대로 그 알프레드 슬로언이라고 하는 그 경영자의 체계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체계화하는 대기업 체제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있었던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GM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 있었던 GM의 그 쇠락도 그것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GM이 그 일시적으로 국유화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뭐 퇴직자들의 건강보험을 챙겨주는 것과 같은 과거의 잘못된 유산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는 GM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와 상통합니다. 하지만 저쪽에 인용한 2014년의 논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GM이 너무 시스템을 잘 구축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인 시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짝대기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맨 위를 보면은 GM은 노동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품업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협력사들도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교환 가능한 부품처럼 생각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원가 절감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 부품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특히 GM이라는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방향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생산성 향상 노력을 덜 할 요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도 기존에 이제 GM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구획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가 돼야 되고 같은 비전을 가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1960년대나 70년대 일본의 도요타가 실제로 구현해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자체는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이제 문제는 왜 그 GM은 도요타를 그러면 배우지 못했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요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근로자들이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JIT라든가 도요타 방식이 성공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역사학자들은 이제 왜 우리가 아는 그 좋은 답이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좋은 답을 항상 제시를 해주는데요. 저 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빗 나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대량 생산 체제는 포드에 의한 그 조립 라인으로 설명이 되고, 근데 그 조립 라인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포드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엔지니어들과 계속 소통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숙식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행동했다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1세대 창업자들도 많이 했던 것들이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창업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량 생산 체제가 성공하고 나서는 조립 라인을 만들어야 돼. 너 그거 그렇게 하면은 조립 라인에 별로 그 맞는 방식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 업무의 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기법 같은 것이 좀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수단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이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패러다임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패러다임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인 것인데 마치 그 자체를 실현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디즘이라는 것도 너무나 단순화된 용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성공은 지금 앞으로의 그 개선의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교훈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원전을 살펴보고 저 사람들의 기록이라든가 공장의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밝혀냈던 것이죠. 최근에 경제학계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 좋은 관리 기법, 경영 기법이 왜 채택되지 않는가? 왜 어떤 기업은 그 근로자들에게 그다음에 부품 업계들에게 충분한 그 동기를 제공하고 기술 혁신에 나서도록 하는데 왜 어떤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경제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시장이라는 것이 잘 작동한다면 경쟁 압력이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 맨 오른쪽 그래프에 있습니다. 맨 왼쪽은 이제 국가별로 경영 수준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 경제학자들이 저렇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경영 관리가 잘 될수록 기업의 성과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왜 안 되느냐? 맨 오른쪽은요. 이 막대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업의 경영 수준을 평가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나온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7, 8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평균은 4.5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과 조직에 대한 항상 과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 사실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산업 단지,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같은 게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처음에는 세제 혜택을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어떤 기술 지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기업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협회 같은 데에서 좋은 프랙티스를 계속 소개해주고, 계속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그 관계 맺는 방식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새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새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70년도대에 이제 두 번째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메가 서플라이어, 굉장히 큰 서플라이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독일과 일본이 미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옛날처럼 수직 계열화가 아니라 이제 느슨하게 네트워크로 결합된 그런 방식을 발전시키고 또 미국을 따라잡게 되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그 관계 맺는 것이 저 두 개의 국가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GM이 그걸 따라하지 못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과거의 방식대로 일단 위험을 피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부품업계들과의 어떤 깊은 관계, 지금 기술적인 변화를 같이 논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라는 거 하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 결국에는 GM 같은 그 대기업의 어떤 실패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더 문제.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네트워크 안에 포함된 기업들과 부품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부품업체들 간의 어떤 정보의 공유라든가 뭐 이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그것이 하나의 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전체의 이제 몰락으로 이어졌고, 더 크게는 미국 중서부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안과 밖의 문화와 그다음에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당진이나 아니면 충청남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미국의 사례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한 수전 헬퍼라는 그 경제학자의 연구들이 있는데, 그분은 백악관에서 거의 수석 그 이코노미스트처럼 활동을 하셨고,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분이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단어가 저겁니다. Pragmatic collaboration.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최종 조립업체와 부품업체와 또 부품업체들 사이에서도 이제 퍼스트 티어와 세컨드 티어가 있는데, 이 관계들이 더 고도화되고 더 복잡다기해지는 것을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많은 부품들이 이제는 너무 낡은 것이 됐고, 뭐 40%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더군다나 전기차에 있어서는 배터리나 핵심 광물 같은 것이 중요해지면서 예전과 달리 지정학적인 요소도 중요해지고 정치의 영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더더욱 과거에 비해서 기업의 내부 문화도 그렇고 기업들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 어떤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디지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도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AI를 도입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AI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서비스를 구독하면 그게 AI를 쓰는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조직이 그에 맞게 변화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활용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비로소 AI가 도입이 된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처음에 초기 도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계속 발견하고 그 안에서 공유하고, 이런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최근의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그 공공 부분의 역할, 정부의 역할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는 걸로, 즉
글로벌 환경 변화를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지역의 그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긴 어떤 역사와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좀 커다란 얘기로 먼저 제가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창근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당진시 협력팀장 이민정 박사님께서 충남 자동차 부품시장 현황과 논-OEM 부품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민정 박사님은 요코하마 국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한국지방재정학회 국제이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심의위원, 충청남도 일자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이민정 박사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민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제 아시겠지만 충남도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각 시군의 기획팀을 밀착 지원하면서 각 시군의 한 발보다 조금 낮은 반발 앞선 그 미래를 같이 그려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저는 당진시 협력팀을 맡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기업 혁신파크 이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것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은 받았지만 이게 안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착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국제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왜 그 애프터마켓 시장에 주목을 하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소개, 그러니까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동차가 내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개인 정비소 이용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저희가 공식 정비소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개인 정비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차가 고장이 났는데 간단한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받으러 갔어요. 개인 정비소에 어떤 이제 OEM 제품을 먼저 소개를 받았을 때 사장님 너무 비싼데 조금 싼 거 없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하면 사장님이 뒤에 창고에 가셔서 살짝 싼 거라고 하시면서 내오시는 제품들이 있으세요. 그 제품들이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드릴 이제 논 OEM 부품, 그 논 OEM 부품 중에 품질 인증 부품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재제조 부품, 리매뉴팩처링한 재제조 부품, 세 번째는 중고 부품, 유스드 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품질 인증 부품은 가장 제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제도적으로 앞서 있고 보험으로도 이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제조 부품은 산자부에서 2, 3년 전부터 인증을 해주기는 하지만 보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중고 부품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도적으로 앞선 품질 인증 부품 이 시장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지금 해외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그 애프터마켓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논 OEM 마켓에서 우리나라의 논 OEM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나 논 OEM 부품 중에서 국토부가 승인을 해준 그 부품을 저는 QCA, 그 품질 인증 부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저는 QCA라고 계속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이 QCA 부품은 특히나 이제 국토부가 승인을 해줘서 기능이나 그 다음에 품질 면에서 OEM 부품하고 같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부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OS 시스템이라 그래서 보험, 이제 손해
사정을 할 때 그 시스템에도 이 부품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특약, 보험 특약에도 이게 돼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자차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품질 인증 부품으로 그 수리를 할게요라고 말을 하면 25%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험에서도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순정, 비순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어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QCA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인식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처럼 그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사정이 있은 그런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을 해준 부품이 1,785개, 약 1,800개 정도 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QCA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QCA 품질 인증 부품은 이제 여기 앞에 계시는 그 김석원 이사장님이 자동차 부품 협회 회장하실 때부터 이제 같이 노력을 해오신 그런 제도이기도 한데 벌써 제도 도입이 된 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제도에 대해서 제도 도입이 소개가 되었고 특히 이제 여기 몰리트라고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개정이 그 제도 그죠 관련 법이 개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회적 협의 특히나 이제 그 논 OEM 부품이 활성화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기업 자동차의 그런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보험 개정 이런 것들, 보험 그 약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품질 인증 부품 QCA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2023년 11월, 작년 11월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인증 지원 센터를 홍성에 개소를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자동차 부품에서 세 번째로 큰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5개의 큰 자동차 이제 부품 클러스터가 있는데 충남은 매출액 면에서는 3위 정도, 그 다음에 관련 기업체 수로는 전국 4위, 종사조 수로는 3위 이런 정도의 이제 큰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구성을 봐주시면 3차 벤더의 이제 그 구성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015년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조사를 했었을 때 3차 벤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더 그 QCA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이런 그 상황을 봐도 대부분이 90% 이상 거의 99%가 상위 벤더에게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사에게 납품을 한다든지 자기 이름으로 시장에 팔고 있는 그런 비율은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수하고 수출을 봤을 때 수출이 아직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점점 이제 시장이 변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은 2015년 조사를 했을 때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아져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한국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한 초록색이 충남인데 충남이 얼마나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충남이 바로 위에 있는 경기도하고 자동차 업체의 수를 합치면 한국 전체의 3분의 1의 자동차 기업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남하고
위에 경기도가 함께 베이밸리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밸리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아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나 자동차 산업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당진은 물류, 당진항, 평택항, 당진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에너지 산업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런 잠재력들, 그다음에 지리적인 이점들, 경기도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들 때문에 저희가 SK렌터가 투자 유치를 받아낼 수가 있었고 이런 점들이 더 발전이 되어서 기업 혁신파크 선정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QCA 품질 인증 부품 애프터 마켓이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2021년도에 충남도 15개 시군의 개인 정비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한번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QCA 품질 인증 부품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점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9.4, 5.7 그러니까 한 70% 이상, 80% 가까운 이제 그 업체들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미 응답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QCA를 취급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거의 100%가 이미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설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지만 QCA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싼 것 같다라는 인상이 절반 가까이 됐거든요. 하지만 절반 가까이 됐고 또 약간은 가품 같다라는 그런 인상들도 한 3분의 1 정도 있는 것을 4분의 1 정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QCA를 다뤄보신 업체에서는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싸지만 저렴하지만 품질은 순정 부품과 같다라는 비슷하다라는 그런 인상들을 65%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품질 인증 부품은 무엇이 있는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소모성 부품 이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이 라이트 그 등화 부품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게에 오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추천을 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했었을 때는 추천 의향이 있다, 아주 많다라는 응답이 거의 80%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응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거의 28.5% 가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오래된 그런 그 모델의 차종일 때는 너무 순정에 그렇게 기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응답들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고객에게 추천할 만한 QCA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라고 여쭤보았을 때는 역시나 소모성 부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질 인증 부품 QCA의 품질에 대한 그런 신뢰도에 대해서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응답을 하실 때에는 괜찮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이 거의 80, 90%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성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 가격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2021년 당시에 이 QCA의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개인 정비소 사장님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보험 약관 개정들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미 그 지금 보험 약관 개정은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업체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QCA를 조금 더 유통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는 약간은 강제적인 그런 가이던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품질 인증 부품 취급 업체 이런 실 같은 거를 가게에 붙여놓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안내를 유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특히 당진에서 이렇게 논 OEM 부품, QCA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이 당연하지만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당진에서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해야 되는 건데 이걸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업 혁신 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기업 혁신 파크를 했을 때 저희가 11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1개 기관 중에는 교육을 맡은 곳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그런 역할들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 지원, 상담 이런 부분까지 다 맡고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작업들을 저희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잘 육성이 된다면 지금 저쪽에 있는 게 당진시 충남의 자동차 부품 생태계예요. 임가공, 조립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는 이제 조금은 하급의 그런 산업 생태계가 다양한 뭐 R&D나 R&PD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풍부한 생태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당진의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발전 특구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베이베일리 프로젝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류,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부분에 우리가 차관해서 그 부분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의견들은 2부 토론 세션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 충남연구원 이민정 박사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 산업협회장 쿠사리우노 회장님과 이판님께서 글로벌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 확대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와 함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The Honorable Mr. Oh Sung-wan, Mayor of Dongjin City. Mr. Kim Suk-won, Chairman of Korea Auto Parts Cooperative and also Korea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KAPA. Representative of Chungnam Yonguwon.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My name is Kusariono, a committee head of GIAMM, GIAM, or Indonesia Automotive Parts and Component Industry Association. And I'm also a director at PT Astra Auto Parts Tbk, which is the main members of GIAMM. It is a very great honor for me as representation of GIAMM and also PT Astra Auto Parts Tbk to be invited to give a presentation in this very prestigious event, 2024 International Seminar on South Korea's automotive industry here today, for which I would like to convey
our great gratitude for Dangjin City and also to the organizing committee. On this occasion, please allow me to briefly introduce our association. GIAMM, Indonesia Automotive Parts and Component Industry Association, has totally 227 members or company member, which supplies and manufacture auto components ranging from two-wheeler and also four-wheeler product for both OEM and also aftermarket. You can see in the screen that most of our member is tier 1 until tier 3 suppliers, which supply to OEM. And in Indonesia, currently mostly Japanese OEM, like Toyota, Daihatsu, Honda, Mitsubishi, Isuzu, Suzuki, as automotive market in Indonesia is dominantly Japanese brand. Even though for these 5 years, the Korean and Chinese auto brands is picking up to gain some market share. And also we manufacture and supply to aftermarket. As you know that the four-wheeler vehicle consists of approximately 30,000 individual parts. This is for ICE 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tive four-wheeler. And our members manufacture and supply most of, or even if not all of these parts to the OEM in Indonesia. And if the parts itself has the replacement market, then our member also supply to the aftermarket. This part ranging from battery, filter, brake pad, until rubber parts. Same with four-wheeler vehicle. Our member also manufacture and supply OEM parts for motorcycle, produced in Indonesia, for OEM like Honda, Yamaha, Suzuki, Kawasaki, and also Indian TVS. And also in the same time, we supply to the aftermarket products. Ladies and gentlemen, my presentation will be continued by my colleague, Mr. Ivan Martin, a product manager of PT Astra Auto Parts Tbk, which is a group company consists about half of Kiam company members. Please enjoy the presentation and feel free to give the question and comments after this, both for my presentation and also for Mr. Ivan Martins. Thank you, Kamsahamnida. Please, Mr. Ivan Martin.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Yeah, my name is Ivan Martin. I'm currently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trading in Astra Auto Parts. First, I want to present two sessions. The first session is about the market of the aftermarket business in Indonesia. The second one is all about the Astra Auto Parts. Okay. Okay, because the text is in Korea, I have to read my original slides in here. Okay, this is the numbers of vehicle that been sold in Indonesia.
we can see in the left of the graphic, this is the number of new vehicles selling in every years. Yeah, if you can see during the pandemic, during the pandemic in 2020, the selling is dropped. Yeah, after that, they have been recovered and increased even higher than before the pandemics. On the right side is the selling of the motorcycle. We have the same situation, motorcycle with the cars. Yeah. Besides that, on the top of the graphic, each of the graphic, we can see the total unit in operation for each segment. On the left, we can see the total number of the total unit in operation for cars. Yeah, we can see in the last year, the data is stagnant, but the data for the for the two-wheelers on the right is keep declining. Yeah, this is the actual market in Indonesia. This is the number of automotive production for the last 5 years, from 2019 to 2023. 2023, yeah. The left one is for the cars. The right one is for the motorcycle. We can see the contribution, the percentage of the exported of the vehicle is higher in cars. The numbers is 37% compared to motorcycles is only 12%. This is the distribution of the car market in Indonesia based on type. Yeah, from 2019 to the third quarter of the last year. Yeah, we can see our market is dominated by SUV and MPV. Yeah, we can see in the graph total SUV and MPV in Indonesia is dominated almost half of the car selling in that year. Yeah, but the interesting data that in Indonesia there is shifting for MPV from we can see in the 2019 30% of the sales is MPV, but the data is switching. Yeah, the MPV is only contribute only 22% in 2023. The shifting from MVP is go to the SUV market. Yeah, this is because people want to change the behavior of using the bigger car to the smaller or compact car. The next one is talk about the shifting of category in motorcycle. Yeah. We show the data from 2012 to 2020 last year. There is the significant shifting for motorcycles that scooter is dominant right now. Yeah, the contribution of the scooter in the 2012 is only 60%, but the right now 2023 is almost 90% is dominated by scooter. Yeah, this is because the increased purchase power in the mid to high segment. Yeah, jadi there's a shifting in the purchasing power. There's population. They need to add added value service. Yeah. Next is talk about the vehicle aftermarket service in Indonesia. Yeah, thanks to the large number of the cars in Indonesia, that in average we have the almost 16 million of cars in Indonesia. So the service industry in Indonesia grew by 5% from 2015 to 2021, and it continues to grow and projected still grow 3.6% until 2026. Yeah, the aftermarket service industry continues to grow with the large number of the used car in circulation in Indonesia, and the number of average service frequency reaching twice a year. Okay,
now we talk about the competition mapping for spare part aftermarket in Indonesia. Yeah, we divided Indonesian market into several segments. Yeah, from lower, medium to high segment, where genuine included in the high segment together with the global brand. Yeah, we divide the product into 4, from lubricant, tire, spare part, and battery. Yeah. Original brand, genuine brand is included in the high segment. Now, in the bottom, we talk about the cheaper price. Yeah, we can see it's only local product. That's also the China product that come to Indonesia with lower price compared to another player. Now, in the middle, we talk about the value product. Value product, which means have a fairly good quality to price ratio. Yeah. This is about the end user purchasing behavior in Indonesia. As we know, number of internet user in Indonesia is keep increasing sharply. Yeah, in Indonesia we have internet user more than 200 million people. That growth almost 70%. And the penetration of the internet user in Indonesia is 74%, compared with the global penetration is only 63%. Then we can see in the right, in the daily lives, they use cell phone with the internet connection more than watching television and seeing the conventional digital. So on the left bottom, yeah, this behavior caused almost 20% of the new cars buyer to use online touch point than offline point. This is the new behavior in customer in Indonesia. This is if we talk about the digital, we talk about online. There are in Indonesia we really need to develop the omni-channel, which combined with online to offline channel. Yeah, we can see the customer journey from the gather basic information to the purchase product is shifting. Yeah, people need to find the information, collect the detailed information, compare product with others, and getting the price. They can get it online with the internet. But when they purchase, they have to go to the offline store. Now, so in Indonesia, we really need to develop the omni-channel. Now, the last one is to talk about the EV, electrical vehicle in Indonesia. Right now, we only have several number of electric vehicles in Indonesia, but the thanks to policy,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ory, we targeted electric vehicle is increasing to 13 million in 2030, compared to data in the last 2021 is only 1.3 million. It also happened in motorcycle EV. We targeted the number to 2.2 million in 2030. Apart from that, we have to, Indonesia have to develop the support system for the electric vehicle. We have the left one is the battery swap station. Yeah, we have to develop. We have to create the battery swap station for motorcycle, and the right one is the charging station point for EV car. Yeah, so this is our plan for supporting the EV ecosystem in Indonesia.
Okay. Next is talk about Astra Auto Parts. Yeah, Astra Auto Parts under Astra International. Astra International is the major player in Indonesia. We have the 7 line business from automotive to properties. Yeah, Astra Auto Parts right now in the automotive line business together with the brand like Honda, Toyota, Isuzu, and BMW in Indonesia. Yeah, the ownership of Astra Auto Parts is 80% owned by Astra International. The rest 20% is owned by the public. Okay, for the Astra Auto Parts we are divided by 2 segments. The first segment is manufacturing. Astra Auto Parts collaborate with the worldwide global brand, yeah, to produce spare part assembly to directly distribute to automotive manufacturer and replacement market. On the right side, we have trading business. We distribute replacement market spare part through our channel in Indonesia. This is the customer or our OEM automotive manufacturer customer for 2-wheelers to commercial vehicle and to heavy equipment. This is our partner, our global partner in Indonesia. Yeah, there is some global brand as we know. If we talk about the trading business, this is our domestic division that distribute replacement market spare part to all Indonesia. We have 45 main dealers across Indonesia, 27 sales office that all serve 12,000 retailers across Indonesia. This is our retail, yeah. In order to touch the customer directly and provide convenience to the customer, Astra Auto Parts also have modern workshop, yeah, such as Shop and Drive, Astra Auto Service, and others. Yeah, we have the trusted fast shop concept that provides selling fast-moving products and provides maintenance services. This is my division right now, the international division. Yeah, we are traders for the spare part aftermarket traders. We serve wide range product for the export. This is our product. This is the 4-wheelers product. The product and the brand. This is for the 2-wheelers. Commercial vehicle, industrial and heavy equipment products. And beside the automotive products, we also provide EV charging station, EV charging system, and also medical devices. Besides that, we also provide another product for daily life, for daily use. Now, this is our destination country for export. Yeah, we already serve 40 countries from Indonesia. This is our activity for the exhibition through all the countries. Okay, thank you.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발제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1부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인데요. 여기 계신 내빈분들께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시 40분인 관계로 20분 휴식하시고 잠시 후 4시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통역 수신기를 바깥에 다시 돌려주고 외출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안내 말씀드리면 바깥에 비치되어 있는 음료와 그리고 음식들은 행사장 내로 가지고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2부 순서 종합토론 순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사를 함께한 임유진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